안녕하세요. 절대갑주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수위 시작은 창대했다. 뭐라고 했냐면 현 정권의 정책을 다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자, 인수위의 기관,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누구인가요? 자, 인수위의 구성원들은 쉽게 말해서 그 나름대로의 정당 쪽에 부동산 전문가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2개월 일하나요? 자, 2개월 동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다 바꿀 수 있나요? 바꾸지 못한다. 자, 바꿀 수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허언을 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역할이 뭐냐면 과거의 정책이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인가, 문제점을 찾고 그 방향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 모든 초점이 그 정책, 새로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거로 인해서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공약이 나오고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를 검토한 게 인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서울, 강남이죠. 그리고 용산, 그리고 제1기 신도시가 가장 많이 올랐다. 또 그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급등했다. 그 나머지 지역들은 다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들은 폭락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폭등하고 있다.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 한참 잘못됐다. 지금이 집값이 어떤 바닥의 시기 또는 뭐 올라가는 어떤 중간의 시기. 자, 그럴 때 가격이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격의 고점 사이클에서 부동산 공약 그리고 인수위의 허언들로 인해서 또 가격이 급등한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의 집값을 잡으라고 국민이 뽑아준 정부예요. 그 정부인데 또 집값을 들썩이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인수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나온 게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이 나왔고, 자,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할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내각이에요. 인수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인수위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 국무총리가 되실 분 또는 경제부총리 뭐라고 그랬어요? 재건축이 들썩거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규제 완화 속도 조절해야 된다.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있다. 대출 규제 조금 조일 필요가 있다. 시장을 억제하는 워딩들이 실제 내각을 할 분들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그분들의 어떤 말들에 더 무게감이 실리지 인수위의 정책에는 뭐 별로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인수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제1기 신도시가 들썩거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1기 신도시에 대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부동산 정책을 피라고 했지 1기 신도시만 가지고 인수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 인수위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중장기 과제로 넘기게 재건축,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자, 그랬더니 그 1기 신도시에서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몇 시간 뒤에 바로 신교원 교수하고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또 바로 나와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공약대로 이행할 것이다. 자, 이게 뭐가 잘못돼도 뭐가 잘못됐다. 지금 국무총리가 하는 얘기, 언론에서 지적하는 얘기, 인수위의 그 규제 완화가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 부동산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가 뭐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반시장 정책으로 가면서 무능함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이 인수위 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역할도 모르고, 내가 보니까 자신의 역할도 모르고 2개월 동안 도대체 그 사람들이 앞으로 5년 동안의 정책을 다 결정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점만 파악하고 그걸 말한 대로 인수인계만 해주면 돼요. 앞으로 될 내각에 인수인계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 모든 정책을 자기네가 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 이거 말이 되겠냐.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TF팀인데, 예? 단기적으로 만든 TF팀인데.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이제 일기 신도시 얘기가 이제 고밀도 개발이잖아요. 자, 고밀도 개발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가 용적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 가구 수가 많아진다. 자, 그런 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지역적인 차별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의 환경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광역교통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총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얘기한 게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 마스터 플랜을 짜서 중장기적 과제로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나와서 용적률 300% 그리고 역세권에는 500%. 아니, 인수위가 용적률을 몇백 프로 정하는 그런 게 인수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수위는 과거의 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적률까지 정해주고 있는 그런 인수위는 문제가 있다. 자,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경기도에 있는 일기 신도시가 또 주민들이 또 분노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달이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거든요. 경기도권에서. 이 경기도가 사실은 어떤 승패, 이번 선거의 관건이에요. 뭐 어떤 전라도와 대구는 뭐 어떤 지역 색깔이 뚜렷하고, 뭐 다른 지역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서울도 뭐 이미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고, 경기도는 그래도 양당이 해볼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서 만약에 어떤 여론이 안 좋다고 하면 선거에 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 대선 때도 졌는데. 자, 그러니까 또 뭐가 나왔냐.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당정에 비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경을 준비했다. 아, 이거 참 속이 보이는 거죠. 속이 보인다. 뭐 추경을 준비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식.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급한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자, 급하죠.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표심 관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또 그 분당 갑에 또 출마한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급히 발표한 게 뭐겠어요? 출마의 배경이 그게 아니겠냐라는 설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내가 정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그 국회의원이 지사로 나오고, 안철수가 분당갑으로 나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뭐 인천 계양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건 뭐 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지금 완전히 선거판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 문제가 하나의 중심 이슈가 됐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일기 신도시 입장에서는 뭐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왜냐면 그 화제가 그게 되니까. 자, 그러나 다른 지방, 전국 지방 다른 도시에서 볼 때는 꼴불견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일기 신도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지난 좌파 정부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얘기는 거의 없어. 나오면 예전에 그 좌파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 재탕 3탕이나 하고 있고, 지금 GTX EF까지 또 얘기가 되어 있고, 그 GTX EF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테마로 얘기하겠지만, 이 지역은 다른 지방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 잠깐 얘기하면 GTX역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앞으로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지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통망이 아주 빠른 교통망이 깔리니까. 자, 그러면 계속 신도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지역이 어떻게 되겠냐. 근데 거기다 대고 EF까지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도로 다 집중화시키겠다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인수위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 애초에 정책을 다 바꾸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꾸고 있다. 자, 하나하나 보시죠. 처음에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들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 좌파 정부에서는 임대 사업자를 다 아파트 임대 사업자죠. 다 폐지함으로써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자, 임대 사업자 다시 부활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은 다시 없었던 얘기로 들어갔어요. 자, 처음에는 민간 임대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완화, 그리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것들은 임대 사업자를 부활하자, 또는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는 임대 사업자를 부활하자라는 얘기를 꺼냈다가 다 들어갔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투기꾼들이 또 이것을 이용해서 다주택자로 가서 또 이게 투기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나. 그 얘기가 쏙 들어갔다. 없었던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면 임대 사업자의 부활과 이미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는 이 상충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 부활은 다주택자의 어떤 주택 수를 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되니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은.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그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폐지. 자, 이거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폐지 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역시 철회했다. 이렇게 되면 30년에 가까운 아파트는 다 투기판이 되겠죠? 자, 당연히 이거는 애초에 공약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3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지를 한다는 것도 무리수였다. 애초 공약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폐지가 됐죠. 자, 처음에 임대차 3법 폐지를 얘기했다가 이것도 역시 중장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당장 시행할 것은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 뭐 그 정도 얘기 나오다가 요즘 얘기도 안 해요. 부동산 TF의 인수위에 그 전문가 나이 드신 분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냐고. 지금 열심히 국토부에서 자료 주는 거 지금 읽기도 버거울 텐데, 엄청난 자료를 줘서 읽기도 버거울 텐데 뭔 대책이 나오겠냐고. 그죠? 여기서는 대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방향만 정해주면 되는 거야. 종부세도 이거 재산세 종부세를 통합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였어요. 공약이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정권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넘겨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걷던 세금을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종부세를 폐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유지하고, 기존의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던 강남구, 서초구, 성포구, 송파구 몇 개 지역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폐지해도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유지했어요. 또 집값이 뜰까봐. 강남이 지금 신고가 치고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당장 폐지하면. 그러니까 당장 폐지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폐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갭 투자들이 들어갈까봐. 자, 그런 거죠. 제초한 부담금. 자, 초과이익. 이것도 가능한 빨리 실시하겠다. 이거 하나 빨리 실시하겠다. 그러고. 왜냐면 지금 당장 그 부과해야 될 단지들이 몇 개 있으니까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그 완화. 그럼 퍼센티지까지 나왔어요. 그거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한다고 했어요. 인수위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건 이거 하나예요. 자, 대체로 보면 지금 인수위가 강남과 1기 신도시의 어떤 그 가격 들썩이 신고가에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 안철수 위원장의 그 분당갑 출마까지 연결되고 경기도지사 경쟁 때문에 이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블랙홀이 돼 가지고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인수위는 지금 인수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위 역할만. 방향만, 문제점만 파악해라. 보고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방향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만 던져줘야 되는 건데 공급에 관한 정책인데 아직 공급에 관한 정책이 뚜렷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건 인수위는 해결사가 아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지역균형 정책은 완전히 헐렁해졌어요. 지역균형 정책을 위해서 TF팀까지 만들었잖아요, 인수위에. 지역균형 정책이라고 나오는 게 재탕, 삼탕, 이미 좌파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 재탕, 삼탕하고 있어요. 지역균형 정책은 이 임팩트 있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슬슬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전한다라고 그런 걸 못을 박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지방에 광역철도를 뭐 건설한다. 광역철도 그런 거 되지도 않아요. 뭐 사업성도 떨어지는데 되겠습니까? 맨날 계획만 짜는 거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뭐 KBS를 이전한다. 뭐 부산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래서 금융신도시로 만든다. 대구에 뭘 이전한다. 대전에 뭐 우정청을 이전한다. 그런 그 정말 임팩트 있는 그 지방 균형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지. 무슨 재탕 삼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지금 정책이 모두가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GTX 신설 이거 뭐 정부에서 나온 얘기지만 신도시의 문제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의 그 재건축 규제 완화도 그렇고 이 서울 경기도의 주택 공급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인수위가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을 인수위 내에 발표할지, 그리고 인수위가 끝나고 나서 발표할지, 그것도 못 정했어요. 이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인수위 활동이 끝나고 발표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기간 내에 발표한다는 게 부담되고, 발표할 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거리도 없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인수위가 여러 가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수위 역할을 대단하게 기대한 건 아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 지역균형 발전에 어떤 임팩트 있는 게 나오질 않는다. 임팩트 있는 게. 뭐 그런 게 화두가 돼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